구글이 어제 LG전자와 손을 잡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었는데요. 구글은 국내 클라우드 시장 공략에 나서면서 데이터 센터 설립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정보과학부 조은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일단 구글의 클라우드 시장 진출, 한국 클라우드 시장 진출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서비스 시장 진출이 무슨 의미예요? 일단 개인이 쓰는 클라우드라기보다는요. 네네. 일단 기업들이 쓰고 있는 클라우드 쪽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형 그런 데이터 센터가 있는 그런 네네. 곳을 통해서 써야 되거든요. 근데 B2B 시장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B2B 시장이 새롭게 열리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글이 한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면 판세가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일단 지금 국내 민간 클라우드 시장은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글로벌 사업자들이 다 장악을 한 상태입니다. 네. 일단 글로벌 3위 업체인 구글이 이제 국내 시장에 진출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업계에서도 긴장할 수밖에 없어지는 이런 분위기고요. 그리고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이 또 새롭게 열리게 되는데 이 시장을 노리기 위해서 글로벌 기업들도 또 이제 국내 기업들과 손을 잡으면서 이제 이런 글로벌 기업들에게 좀 더 유리한 판이 형성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었고 여기에다가 구글까지 들어와서 우리나라 기업들과 손을 잡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떻게 변하게 될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일단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네, 일단 좀 용어를 설명하자면 네네. 데이터 센터 여러 개를 묶은 걸 리전이라고 표현을 네네. 하거든요. 근데 어제가 아니라 지금 최근에 이제 구글이 한국 파트너사들한테 서울 리전을 만들겠다라고 서울에 그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 그렇죠. 네.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이제 관련 소식이 좀 알려지게 됐는데요. 사실 업계에서는 어제 그 구글 행사에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관련 계획을 밝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했었었는데 기대와 달리 구글이 이 소식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입을 다물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그 구글세를 둘러싸고 각종 법 개정안이 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국감에서도 관련 질타가 있었던 만큼 아무래도 이를 의식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게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구글세라는 단어를 전 세계에서 쓰는 걸 보면 구글이 세금을 안 낸다는 거는 뭐 전 세계가 공감하는 거고 만약에 서울 리전을 구축하게 된다면 세금 더 많이 내게 할 수 있을까요? 그저께였죠. 그 기재부가 그 구글과 같은 이런 글로벌 다국적 IT 기업들이 에 대한 그런 법인세를 법인세에 대해서 과세 요건이 좀 불명확하다라는 이유로 좀 곤란하다. 이거 세금 물리는 게 좀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네. 밝혔었는데요. 이게 앱마켓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은 이제 서버가 해외에 있다 보니까 국내 고정적인 이런 사업장이 없어서 이제 좀 과세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였는데요. 이게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일단 클라우드를 통한 이제 이런 B2B 사업 쪽 수익은 이제 잡히게 되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왔던 앱마켓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구글 측은 이제 그 클라우드 리전은 그 구글의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요청을 처리하는 구글 데이터 센터와는 달리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고객을 위한 스토리지와 서비스만 제공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클라우드용 서버나 일반 데이터 서버가 딱 물리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구글이 이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지도나 유튜브 같은 이런 일반 서비스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업계에서는 구글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뭐 데이터 센터를 우리나라에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거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낼 수 있지 구글이 버는 만큼 세금은 못 매긴다는 얘기네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해외에서 조금 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가 해외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일단은 영국이 2015년도에 그 우회 수익세라는 이름의 독자적인 과세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우회 수익세라는 게 그 다국적 기업의 부당한 조세회피 이익에 대해서 일반 법인세율보다 높은 그런 세율로 과세하는 건데요. 네. 또 뿐만 아니라 그 유럽연합과 OECD 등에서 그 다국적 IT 기업에 대한 과세 방안을 논의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단기 대책과 장기 대책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는데요. 단기적으로는 EU의 경우
디지털 서비스 매출의 3%를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할 그럴 예정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새로운 고정사업장 개념을 도입하자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금 OECD 같은 이런 OECD 등의 그 다국적 IT 기업 과세 문제에 대해서 장기 대책 논의를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한데요. 다만 이제 유럽식의 단기 대책을 국내에 도입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 디지털 서비스 관련 과세 같은 경우에 국내외 기업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다 보니까 자칫하면은 국내 법인들이 이중으로 과세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디지털 시대로 바뀐 만큼 이제 시대에 맞은 걸맞은 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어떠한 좀 합리적인 과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글로벌 IT 기업의 매출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소득세의 과세 기준이 고정사업장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비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만큼의 매출을 일으키는지조차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부터가 좀 문제일 것 같네요. 한국 진출에 대한 위기감 그리고 세금도 제대로 걷어야 된다는 이런 논의가 참 많이 풀어야 할 숙제처럼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조은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